알겠습니다. 이제 미사일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오후 북한이 평안북도 구성 지역에서 동쪽 방향으로 또다시 발사체를 발사했습니다. 합참은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두 발이 각각 420, 270km를 날아가서 동해에 떨어졌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탄도미사일이라고 발표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아직 공식 입장으로 확인된 것은 아니고요. 보다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김구식 교수님께 먼저 질문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닷새 만에 또 샀습니다. 이제 미사일이냐 아니냐 이 부분은 이제 논외로 넘어간 것 같고요. 자, 미국 국방부가 탄도미사일이라고 발표했다는 보도가 있었고 이게 아마 외신 보도 로이터를 인용해서 아마 다 보도를 한 것 같은데 이걸 이제 우리 언론들도 다 받아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군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은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이죠. 이분은 미국 국방부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고 한미 군사당국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밀하게 분석을 하고 있다. 그러고 나면 이제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탄도미사일이 만약에 맞다면 이거는 유엔 제재를 정면으로 위반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어제 대통령도 이 부분은 좀 규정을 잘 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 위반이냐,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냐 두 개를 놓고 군사 분야 위반, 남북 간의 군사 분야 합의서 위반은 건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다. 거기는 또 구역이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돼 있는 게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일체 적대 행위를 중단한다는 이야기가 돼 있습니다만 그걸 적대 행위로 봐야 될지에 대한 논란이 있으니까. 그러나 대통령도 어제는 만약에 탄도미사일이라고 한다면 유엔 안보리 위반은 분명히 맞거든요. 그래서 탄도미사일인지는 좀 따져봐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북한 스스로도 오늘 또 발표한 걸 보니까 지난 원산에서 쏜 거에 이어서 이것도 같은 기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아마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는 그걸 직접 분석의 결과, 최종 결과를 봐야 되는데 국방부에서 미국에 이야기한 것은 국방부 대변인 명의로 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밝혀서 이제 외신을 타고 들어왔는데 또 우리 군은 국방부 대변인이 발표를 했다고 하지만 공식 발표는 아니다. 군의 공식 발표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며칠 지나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지금 김정은이 저렇게 쏘는가에 대한 건데 그렇죠. 한 말씀만 드리면은 지금 김정은이 저렇게 단거리 미사일 쏘는 것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벼랑 끝 전술을 쓰는 겁니다. 할 수 있는 범위는 뭐냐면 2018년 4월에 당 전원회의 결정서에서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안 쏜다고 자기들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트럼프한테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중장거리는 못 쏘고 또 안 쓴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자기 말을 번복하지 않는 한에서 최대한 벼랑 끝 전술을 하는 것은 단거리 미사일이거든요. 그걸 쏜 건데 우리 대통령께서 아니라고 하고 또 트럼프도 맞다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벼랑 끝 전술의 가장 큰 효과는 상대방이 깜짝 놀라야 되는 거거든요. 놀라지 않으니까 바로 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이거 맞다. 이거 탄도미사일이고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압박을 내가 하고 있는 거니까 벼랑 끝이라고 좀 빨리 알아달라는 건데 저는 그래서 뒤늦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미 당국이 탄도미사일로 규정을 할 거라고 보고 그러면 이 뒤에 대응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대응에 대해서도 한미가 공조를 해서 그 북한의 이 벼랑 끝 전술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의원님께서는 북한이 왜 이런다고 보십니까? 좀 전에 김 교수님 말씀대로 놀래지 않으니까 또 썼다면요. 이번에 조금 먹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일전하고 다르게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 주시하고 있다는 반응을 내놨으니까요. 일단 레드라인을 확실히 넘지는 않고 있습니다. 어제 대통령도 그 4시간 북한이 모르겠습니까? 4시간 뒤에 문 대통령 회견이 있다는 거 아는데 대통령도 불쾌했을 것 같아요. 속으로는. 창을 끼얹는 듯한 느낌도 들고요. 그게 이제 대통령의 경고라는 얘기도 나오고 좀 잘한 것 같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도 문 대통령 어떻게 하는지 볼 거 아닙니까? 경고하겠고. 그래서 1차적으로는 미국을 상대로 미국이 지금 전혀 태도 변화를 않잖아요. 트럼프 대통령도 아직도 대화에 너희들은 자세가 안 돼 있다. 돌아올 자리 계속 그 얘기를 반복하고 있으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완전히 깨면은 이건 2018년 1월 이전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2017년으로 가기 때문에 극대화되죠. 군사적 위협 상태가. 거기까지 가지 않되 미국한테 최대한 지금 위협을 가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 우리한테도 중재자, 촉진자 하지만 우리한테 그런 위협 보고. 전 거기에다가 또 남한 자기들 본인들 내부에 그런 시그널도 있는 것 같아요. 동부에 가서 한번 4일날 하고 이번에 또 서부 가서 하면서 봐라 힘으로 평화는 지키는 거고 우리 자주는 힘으로 지키는 거다. 내부 자기들 주민들한테도 하노이 결렬 이후에 확실한 힘을 보여주지 않나. 이런 효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쏜 장소가 이번에는 평안북도 쪽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서쪽이란 말이죠. 지난번 처음에 닷새 전에 쐈을 때는 동쪽에서 쐈고요.
이제 이번에 이제 궤도를 보면 서쪽에서 쐈으니까 북한 영토를 이렇게 지나가는 관통하는 그런 형태란 말이죠. 이런 것도 좀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동해상에서 원산반도 쪽에서 쐈을 때는 사실 바로 바다로 쏘기 때문에 목표물에 제대로 가지 않더라도 위험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만약에 내륙에서 이 구성이라는 데는 예전에 화성 14형, 15형 쐈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미사일이 대량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라서 여기서 쐈다는 것은 실전 테스트를 한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자기 그 대륙, 자기 북한 영토를 지나가서 관통해서 정확히 동해안 바다에 탄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자신감이 없으면 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5일 전에 있었던 동해에 쐈던 것은 시험 발사 정도로 한번 해본 것이고 바로 어제 쐈던 것은 내륙에 들어와서 자기 동해까지 내륙을 관통해서 갈 수 있는 정도의 자신감과 테스트가 실제로 가능하기 때문에 쏜 거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쏜 건 사거리도 늘리고 그다음에 각도도 좀 더 높여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실전에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려는 그런 아마 훈련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저희 김혜식 교수님께 한번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래도 식량 지원이요. 인도적 식량 지원 이 부분은 문 대통령도 이 부분은 계속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어제도 그 부분을 말씀하셨고 그래서 여야 영수회담하면 안보 문제와 식량 문제를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다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식량 지원은 인도적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때와 장소를 가지 않고 주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또 타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좋았던 것이니까 계속 주는 건 저는 뭐 이의가 없습니다. 근데 안 주다가 미사일을 쏘니까 주는 형국이 되는 거거든요. 이건 사실은 인도적 지원이라는 본래 식량 지원의 의미를 퇴색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김정은이 지금 벼락끝 전술 제가 말씀드렸고 미사일을 계속 연거푸 쏘는 것이 식량 달라는 게 전혀 아니거든요. 미국을 빨리 바꿔라. 그리고 미국의 셈법을 바꾸도록 한국이 제대로 역할을 하라는 걸로 벼락끝 전술을 하는데 그 부분은 답이 없고 식량 줄게 이야기하면 사실은 우는 아이는 장난감 사달라고 우는 건데 사탕 주는 자체가 좀 거거든요. 고약한 상황이 그럼요. 됐네요. 그러니까 사실 상대가 원하는 것이 아닌 걸 가지고 하면 상대가 그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좀 정부가 좀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정치 와호 정령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민수 위원 그리고 김근식 교수님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